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오랜만에 정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그래도 좋게 마무리가 된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큰 이벤트도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미국의 증시는 10월에 고용보고서와 함께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닷새 만의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4일 다우지수는 1.26%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36%,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1.28%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상승장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한 주 동안에 더 내려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치는 심리적으로 안정과 공포의 확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역시 전체적인 시장과 나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던 만큼 우량한 기업들 역시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3% 이상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3% 이상 크게 상승한 기업들도 6개가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하락보다는 상승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 시장은 관련된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이 일단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당연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ETF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모두 4.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ETF도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월요일에는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 ETF들은 성과가 갈리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아쉽게도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테마의 ETF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테마의 ETF는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반면에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ETF는 하락의 흐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역시나 관련이 있는 테마의 ETF들이 미국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4일 동안 하락을 했었던 만큼 성과는 내려간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3.3%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가장 많이 하락한 마이너스 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1.4%가 하락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 현재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1%,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34%,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가장 많이 하락해 있는 마이너스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금요일에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지만 아쉽게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의 지점이죠. 3,800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3,500선과 4,1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보더라도 여전히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하락과 상승의 범위가 이 하락 추세선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11월에 큰 이벤트 두 가지를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10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대부분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들 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예측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측으로 하는 타이밍 투자가 왜 좋지가 않다는 건지 이번에도 잘 나타났고요. 아무튼 10월에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립적인 고용 보고서의 결과라는 건데, 분명히 시장이 꺼릴 만한 내용들이 꽤 나왔지만 반면에 시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신규 고용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붕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중국의 경제도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의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했고요. 중국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 또한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요. 이렇듯 중국의 경제 재개는 공급망을 정상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현상이고요.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의 가치는 내려갔는데, 현재의 강달러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로 분석을 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권력의 구도가 바뀌게 될 거고요. 미국은 그동안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을 때 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측일 뿐이죠.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것도 있고요. 항상 시장은 예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인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투자를 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지,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거나 예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꾸만 시야를 짧게 가져가면서 현재의 상황만 얘기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좋은 자산은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가지고 있어봐야 계속해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자산으로 바꿔가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리식 투자는 시장이 좋거나 좋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조정장이 길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의 성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치는 적리식 투자가 싫어지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아쉽게 생각이 되지만 댓글로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정장은 항상 적리식 투자를 투자자들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힘이 든 거고요.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성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이런 게 없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적리식 투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게 타이밍 투자로 시선을 돌려봤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하는 타이밍 투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상향을 할 좋은 자산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투자의 대가 롬바론의 조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시선을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보라는 건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